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민으로는 대한민국을 못 살릴 수도라는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충격적인 칼럼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의 좀 웬만한 언론들도 이거를 인용을 많이 했던데 몇 개 언론 제목을 한번 볼게요.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인구 감소는 중세 흑사병 때보다 빠를 수도,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남침당한다 경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젊은 층의 해외 이민 러시로 북한에 침략당할 수도,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목만 보면 가히 충격적이죠. 자,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을 해도 미국 1.7명, 프랑스 1.8명, 이탈리아 1.3명, 이렇게 학계 출산율이 1.5명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2018년 1.0명이 깨진 이후 현재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3분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우서트는 이는 한 세대만 지나면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고 한 세대가 더 지나면 200명이 25명 이하 수준이 된다.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 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4세기 유럽의 인구 30에서 50 정도가 흑사병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글로 풀어서 아마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표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령 학계 출산율이 0.5라고 가정을 하면요,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일 때 한 세대만 지나면 남자 25명, 여자 2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0명에서 50명으로 주는 거예요. 4분의 1 토막. 그리고 또 한 세대를 지나면 12명밖에 안 남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0.5일 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게 뭐였냐고 하면 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된다는 거는 학계 출산율이 0.7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과거에 표를 한번 만들었던 거거든요. 0.8이라고 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면 80명이 됩니다. 0.6일 때는 60명이 돼요. 0.7이면 70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0.8로 했을 때 또 0.8이 한 세대가 지나면 32명 남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0.8이면. 그러면 200명이 두 세대면 우리가 한 60년 정도죠. 그러면 32명밖에 안 남아요. 만약에 0.6이다. 그러면 200명이 18명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흑사병 넘어섰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청년 인구 비중. 지금 2020년 요때는 20.4%. 그러니까 총 인구 중 청년 비중이죠. 그런데 통계청 예상으로는 2050년이 되면 11.0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인구가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10%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죠. 고령화는 빠르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면 그는 이 같은 극단적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행복회로 돌린다는 거죠. 그냥 립 서비스 같아요. 립 서비스. 그럼에도 오는 2067년까지 한국의 인구가 3,5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인용해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통계청 이것도 행복회로 돌린 건데, 이거 통계를 내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측하는 사이트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보신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지금 올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67년을 예상으로 하고요. 기대 수명은 84.1, 학계 출산율을 8.0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돌리면 2067년이면 인구는 2,70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추계하기로는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3,500명 정도 깨질 거라고 보지만, 지금처럼 0.8만, 지금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0.71, 0.70이고 2024년도 회복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0.8로 잡아도 2067년이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도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고,
지금 20대 분들, 30대 분들은 대부분 다 살아 계실 것 같아요. 3천만 명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인구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 태어난 사람이 여기 빨간 선이 꺼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얼마 안 되죠. 0.8. 지금 우리가 한 2022년도 같은 경우 지금 24만 9천 명 정도 태어났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22만 명대 정도 출생할 수 될 것 같은데 0.8이 이어지면 이 완전히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고차가 되는 거죠. 이 위에 보세요. 이 위에를 다 지금 부양을 해야 되는 거다니까요. 생산 가능인구는 얼마 안 되고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걱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인해 불안한 미래를 맞을 것이라는 다우서트는 내다봤다. 한국 사회가 심각한 경제적 세태를 겪고 현재 서유럽 지역 등에서 사회적 불안 요소로 꼽히는 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이민자 받기는 받는데 그들이 많이 올까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면서 노인은 유기되고 유령 도시 현상이 나타나고 뭐 고층 빌딩은 뭐 항폐화되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해외 이민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많이 떠날걸요. 저는 그래서 이민을 받더라도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또 많을 거다. 그리고 현재 학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남침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뭐 이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꺼내지는 않더라고요. 남침까지는. 너무 겁나잖아.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뭐 알바노 하니까 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같고요.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우서트는 한국이 예외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가정도 분석했다. 다우서트에 따르면 한국인은 성장, 연애, 출산 과정에서 출산율 증가에 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의 잔혹한 입시 경쟁 문화는 부모의 걱정과 자녀의 고통을 부리며 가족 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로 지옥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보면 즐겁게 놀았던 기억들보다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학원 뺑뺑이 돈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취업하기도 힘들었고 주변에 보면 취업 못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막상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또 너무 많아.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 입장, 즉 그나마 직업 잘 구한 사람들도 이제 머리 아프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리고 아예 이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집 가지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도 너무 많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그래서 M4 세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타 선진국처럼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구조가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물질주의, 비교 문화, 그리고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 가족에게 고마움을 받지 못하고 남자는 돈 버는 ATM기로 전락하고 퇴근하면 좀 쉬고 싶은데 퇴근하고 와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일을 하는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 이런 거가 지옥 같은, 즉 뭡니까? 가족 생활 자체가 지옥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보여요. 이분은 그래도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FM과 반 FM의 극심한 대립이 남녀 갈등을 만들어 결혼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혼외 출산율도 낮다고 전해졌다.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는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언론에서 TV에서 언급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티즌들도 야 이거는 잘못 분석한 거다. 게임 탓, 남자 탓이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 요거는 잘못 분석했어.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한국 여자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게 아니고 한국 여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연애 잘못했다가 인생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여자들하고 연애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연애하면 야근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식화, 저식화가 되고, 그러면 새로운 취미가 필요하잖아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게임이 된 거지, 인터넷 게임을 한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되어서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거는 분석을 제가 볼 때 잘못했어요. 우리 언론들도 이거를 인용을 했던데 이거는 한국 언론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거는 또 넣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거는 좀 잘못 분석한 거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외국분이 아무래도 보신 거니까. 그리고 다우사트는 이런 현상은 미국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놀라운 상황이 아닌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다. 타산지석으로 삼자. 미국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거지 미국도 없는 건 아니죠. 이분 말씀대로. 그러니까 한국이 스스로 생체 실험을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을 잘 관찰해서 한국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체 실험 중이잖아요. 옛날에는 카룬 박사가 1960년대에 지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재밌게 실시간으로 지금 한국 스스로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나라에게 교훈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규모가 큰 나라들 중에서 저출산 관련되어 가지고 가감한 정책 변화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잖아요. 한국을 분명히 참조했어요. 한국 완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봐요. 미국도 아이고 한국처럼 하면 망하겠네 하면서 교훈을 삼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박살나고 있지만 인류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댓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 슬슬 저출산 원인을 남자 탓으로 돌려버리는 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예, 이제 제법 걸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내던 통계를 수집했다면서 여기자가 보도하는데 30대 중반 이상의 남자들이 돈을 꽤 벌고 난 후에도 결혼을 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매우 많이 줄었다고. 그걸 남자가 배가 부르고 나서도 결혼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결국 남자 탓하는 분위기를 잡더군요. 한국 여자가 쓰시녀 반만 되어서 봐요. 죄다 결혼했다. 예? 쓰시녀 반만 돼도 죄다 결혼했어요. 제가 볼 때. 상품이 불량품이고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거 구매 안 한다고 그걸 소비자한테 뭐라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남자가 그 10년 동안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러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의 눈높이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으니 결혼 포기자가 많아진 걸 그걸 남자 탓으로 돌리려 하다니 원인이 여자들의 눈높이인데 그건 언급도 안 하고 이대로 방송을 여초에 점령당한 상태면 저출산의 원흉도 남자들이 뒤집어쓰기 딱 좋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네이버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방송에서 뭐 남자들 잘못이다 이런 여론보다는 여자들이 잘못이다 너무 눈이 높다 이런 여론으로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뜨잖아요. 남자 여자 그 연령대가 뜨는데 젊은 연령대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이가 40, 50, 60 이런 사람들이 있는 댓글인데도 보면 베스트 댓글이 여자들이 눈이 높다는 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계, 언론계는 지금 완전히 요초에 장악됐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를 지금 국민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쟤네들 뉴스 보도하는 거 거짓말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젊은 남자들이 계속적으로 뭐 오프라인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또 지랄들 하니까 온라인에서 하면서 열심히 진실을 이야기하고 통계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 탓이다. 그렇게 아마 저는 될 거라고 보입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시간은.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할 것 같은 나라도 맞지만 안보적으로는 충분히 위험한 국가라서 이민 오기 힘들죠. 한국 사람들은 안보 불감증으로 안전한 줄 알지 외국인들은 아직도 전쟁 테러 위험으로 여행도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행도 꺼리는데 과연 이민을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망할 것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외국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장기 저성장, 지금 이제 침체 구간에 들어간 거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보 부분은 알죠. 휴전 국가이고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 쏘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알 거예요. 이민 올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가족이랑 같이. 한국, 일본, 호주, 뭐 캐나다, 미국은 가기 힘드니까. 요즘 하여튼 이런 나라들은 문호를 많이 개방했잖아요. 한국 오고 싶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선순위겠죠. 꽁대신닥으로 올 수는 있죠. 즉 일본도 못 가고 호주도 못 가고 캐나다도 못 가는데 한국은 되네. 그래서 한국에 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국에 오는 이민자 같은 경우는 고급 인재들이 올 확률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낮고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들 위주로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려가 되는 건 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니 최근 10년 동안에도 이공계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떠났는데, 아니 34만 명이면 여러분들 2022년도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에요. 24만 9천 명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2022년도 기사예요. 그런데 최근 10년보다 이후에 10년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특히 요즘 이제 또 대기업들이 채용을 또 많이 안 하잖아요. 일본도 문호를 열고 캐나다도 문호 열고 호주도 문호 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들어오는 사람은 저숙련자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고급 인력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경쟁력에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뭐 이민 받는 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안정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뭐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나라 문제점이 많은 거를 과감한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안 하죠. 정치권 표 떨어지니까. 뭐 그거는 뭐 전 정권도 안 하고 현 정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구조 무너져요. 특히 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인구 구조가 계속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분들한테 많이 주면 안 되죠. 많이 안 냈잖아요. 많이 안 냈는데 많이 받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젊은 사람들한테 다 부담을 해라?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러면 탈주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 뉴욕타임즈 칼럼도 노인이 6이 된다. 이게 괜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노인 6이란 말을 썼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구조가 지금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하여튼 뭐 자산이든 뭐든 지금 이 나이대 분들이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안에서 해결하려고, 가급적이면. 그걸 왜 계속 뒤에 토스하냐고. 뒤에 세대한테 미루냐고. 지금 돈 제일 많은 세대가 지금 은퇴하는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에 대한 노후연금, 물론 그 세대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의 노후를 왜 미래 세대가 해야 됩니까? 그 세대의 부자들 있잖아요. 그 세대의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도 많잖아요. 그럼 자기들 세대끼리 서로 나누어야지. 밑에 사람 몇 명 있도 안 한데 그다가 왕창 뜯는다? 뭐 국민연금만 그렇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 건강보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개혁을 해야지. 젊은 쪽으로 완전히 독박 씌우면요, 여기 나오잖아요. 젊은 세대 해외 이민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